클릭 감사합니다. 삼테크TV의 김선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사망사고에 어떻게 해야 할까? 교통사고 대처법과 민식이법의 핵심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친구가 엊그저께 퇴근하다가 사망사고를 냈습니다. 참으로 슬픈 일이죠. 사망한 젊은 여성분의 삶과 명복을 빌면서 가족분들에게도 조의를 표하고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친구는 죄책감, 자책감으로 그리고 후회와 눈물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친구에게도 깊은 위로를 드리면서 잘 감당해 주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저도 2018년도에 간암과 간경화로 3, 4일씩 간성 혼수라든지 그런 상태로 사실상 죽음의 상태에서 극적으로 2019년도 1월 달에 또 아들의 간을 이식받고 이렇게 새롭게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인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념에 또 사로잡히게 됩니다. 정말로 살려준 가치를 잘 해내야 되겠다는 의무감과 함께 이렇게 늘 지내고 있는데요. 사망한 그녀를 대신해서 저도 친구와 함께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길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린이를 기르고 보살피는 일이라든지 생명을 구하는 일들을 해야 되겠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교통사고는 누구나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당하면 당황하지 말고 사고 났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명확하게 알아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은 2019년도에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3,349명으로 매년 3,500명에서 4,000명 정도가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10명 이상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있는 것인데요. 2018년도에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률은 7.27명으로 전 세계적으로 보면 사망률 자체는 더 하위권 속하지만 OECD 국가 중에서 보면 상위권에 속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안전수칙에 더욱더 주의가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미국에서는 20세기에 치른 전쟁에서 전사자보다 많은 사람들이 교통사고로 사망해서 2017년도 기준으로 해서 미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의 숫자가 37,461명이라고 합니다. 이는 아프간 이라크에서 전사한 미군 7,000명의 5배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2013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사고 통계에 따르면 보행자의 사망자의 70% 정도가 인도와 차도가 따로 없는 주택가라든지 이면도로 등 보자 혼용도로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무단 횡단에 따른 사망자는 2018년도 기준보다 사망사고의 34.8%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에도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면서 일어나는 사고가 전체 보행자 사고에서 낮은 비율이지만 2012년도부터 17년 동안 끊임없이 이제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회전 하기 전에 있는 횡단보도의 경우 보행신호일 때는 사람이 없다고 지나가게 된다면 명백한 신호 위반이 되겠는데요. 따라서 교차로 진입 전에 횡단보도가 보행신호가 아닐 경우 차량이 직진 신호가 아니더라도 우회전이 가능하죠. 흔히들 다 우회전하죠. 그런데 우회전 후에 나오는 횡단보도가 보행신호라면 보행자를 매우 주의를 해서 지나가야 합니다. 당연히 본인이 책임다는 것이죠. 교통사고가 나지 않는 게 당연히 가장 좋은 일이지만 만약에 발생했을 경우에 빠르고 올바르게 대처를 해야 합니다. 물론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서 판단력이 어렵고 당황할 수 있는 것은 누구나 당연한 일인데요. 하지만 사고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분기점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벌어진 사고는 면피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거니와 제대로 책임을 짓고 반성을 하면 그만큼 사회와 피해자는 서로 용서할 수도 있고 이렇게 용서하기가 쉬울 수 있겠습니다. 이 항목은 일상에서 매우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자동차 사고를 예를 들어보는데요. 일단 공통적으로 먼저 확인하고 따라야 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절대 도망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CCTV가 곳곳에 있고 스마트폰 신고 또한 대부분 차량에 블랙박스가 있어서 거의 뺑소니 해도 시간 문제일 뿐 100% 잡히기 때문에 아예 도망갈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순간적으로 굉장히 당황해서 도망가는 것이 인간의 심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의 신체 상태를 확인하고 그 의무를 잊고 괜찮거니 하고 지나갔다가는 뺑소니범으로 몰리기 때문에 함부로 건드린다든지 구조할 만한 상태가 아닌지 피해자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119에 먼저 신고를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이렇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도망가지 말고 119에 신고한다. 그리고 또 이게 매우 중요한 건데요. 2차 사고 예방에 매우 주의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대형 사고, 사망 사고로 추가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2차 사고 사망은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사고 처리한다고 해서 그 도로에서 머뭇거리지 말자는 것입니다. 2차 교통사고 차량이라든지 사람을 보지 못하고 또 다른 교통사고를 내는 것은 2차 사고라고 하는데요. 사고 난 차라든지 사람을 다른 차가 또 치는 것, 그나마 사고 난 차량을 또 한 번 접촉해서 사고를 내는 경우는 그 사고가 나서 도로에 쓰러진 피해자를 보지 못하고 치고 간 뺑소니, 그리고 사고 처리를 위해서 도로로 나온 1차 사고 가해자라든지 피해자를 치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맨몸으로 사람을 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전체 사망 사고에 있어서 2차 사고는 치사율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고속도로에서 2차 사고는 사망자가 많은데요. 1년에 최소한 30명 이상이 2차 사고로 해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특히 야간에 발생 시 2차 사고는 전체 교통사고, 고속도로 사고에서 치사율이 6배 수준으로 매우 높고요. 사고 나면 절반 이상이 사망할 정도로 고속도로에서는 차량 주행 속도가 매우 빠른 데다가 조명도 없는 구간이 많아서 더욱 2차 사고로 인해서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2차 사고의 피해자가 알려지면서 교통사고 수습 방식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생겼는데요. 이것을 간편하기 때문에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100m 뒤에 삼각대를 설치해서 2차 사고를 막고 자기가 사고 정리를 하라고 이렇게 했죠. 하지만 이것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 수습 과정에서 2차 사고 사망수가 늘면서 사망사고 위험이 컸던 삼각대를 설치를 없애거나 극히 단순화시켰는데요. 교통공단은 안전사고 나면 비상등부터 켜고, 이제 천천히 보시자고요. 비상등부터 켜고 가능하면 차량을 갓길이라든지 안전지대로 옮긴 뒤 차로, 차 밖으로, 바로 그 뒤에 그 삼각대를 나든지 불꽃 신호기를 두고 사람은 바로 도로 밖으로 대피해서 사고 신고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좀 바꿨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비상등을 켜고 갓길로 이동하고 삼각대를 놓고 대피하고 전화라는 것을 원칙을 발표했는데요. 이것을 또한 대폭 조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조정했냐면요. 굉장히 이것을 단순화시켰는데요. 자, 첫 번째로는 사고 발생 시 비상등을 켭니다. 비상등을 켜고 트렁크 뒷문만 연 뒤 차량을 이동시키지 말고, 자, 비상등을 켜고 트렁크 뒷문만 열고 그 다음에 바로 도로 밖으로 빠져나가서 신고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가 짚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사망 사고 시에는 그 비상등을 먼저 켜고 그 다음에 트렁크 뒷문만 연 뒤에 이제 승용차의 경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차량을 이동시키지 말고, 그러니까 비상등을 켜고 트렁크 뒷문만 열고 도로 밖으로 빠져나가서 신고한다.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사고를 뒤처리하겠다고 도로 위에서 얼쩡대다가는 2차 사고로 사망하는 일을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또 뺑소니라든지 12대 중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사망이라든지 중상해가 아닌 경우 합의를 보면 교통사고 특례법에 따라서 공소권 없음 처분에 그치게 됩니다. 12대 중과실, 10대 또 중과실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교통 사망사고라든지 뺑소니가 아니더라도 다음에 해당되는 과실을 범했을 때에는 보험 가입 및 하부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 되게 됩니다.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3조 2항에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이제 10대 중과실 플러스 인명피해 총합 3주의 경우 50에서 200만 원 벌금형이 나오며
그나마도 운전자 보험에 벌금 항목이 가입되어 있으면 보상을 해주게 됩니다. 민형사상 합의가 되어 있다면 저 정도 피해로 금고 이상 형은 나오지 않습니다. 공직자의 경우, 공직징계의 경우 감봉 미만이 되고 근고사직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나머지 2개는 중과실 정도를 넘어 고의사고에 준하는 것으로 간주하여서 나머지 10대 중과실에 비해서 형량도 높고 공직인사의 타격이 매우 크게 됩니다. 또한 고의사고에 준하는 경우 해당되는 사고라 본인의 신체상에 해당하는 상해보험 외에 나머지 운전자 보험의 보험은 지급이 거절됩니다. 또 공직자의 경우 운이 좋으면 공고사직이 해임 또는 파면당하는 것도 인사권자의 의지만 있다면 가능하겠고요. 벌금형의 경우도 사고가 없어도 200만원은 기본이 되겠습니다. 심하면 물론 징역형 집행유예가 가능하겠죠. 10대, 12대 중과실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이제 신호 위반이죠. 당연히 신호 위반. 중앙성 침범은 당연할 것이고, 횡단보도라든지 유턴 이게 굉장히 쉽게 범하게 되는데요. 유턴 신호가 있을 때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후진 규정 위반이라든지, 또 제한색도 20km 이상, 20km를 반드시 지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20km 이상 과속운전, 앞지르기, 뛰어들기, 늘 우리가 이게 늘 우리가 잘못 지키게 되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차선에 따라서 앞지르기라든지 끼어들기에 대해서 규정을 매우 엄격하게 지켜야 할 것입니다. 건널목은 요즘 별로 없겠지만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는 당연한 것이고요. 우면허라든지 면허 정지 상태 말이 필요 없겠죠. 음주운전, 향정신성 약물 중독 말이 필요 없겠죠. 보도 침범, 보도 횡단 방법 위반,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이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 의무 위반에서 어린이를 상해한 경우가 되겠죠. 이것은 이제 민식이법으로 더 강화됐는데요. 또한 화물 고정 위반도 되겠습니다. 3월 25일부터 시행 중인 민식이법 핵심과 주의사항을 살펴보면요. 이것은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의 개정이 되겠습니다. 스쿨존 내 교통사고가 54% 이상, 50% 이상이 운전자의 안전 의무 불이행을 고려해서 이제 만든 건데요. 가중처벌하도록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스쿨존 내 교통사고로 자, 첫 번째는 어린이를 사망하게 인 경우는 무기징역입니다. 무기징역. 상상이 안 가죠.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어쨌든 3년 이상 무조건 아무리 정말 주의를 기울였어도 일단 사망사고에 이르게 되면 3년 이상의 징역을 살기 때문에 아주 심각한 피해를 보게 됩니다. 물론 어린이를 당연히 보호해야 되겠지만 이것은 좀 과한 경우죠. 그래서 어쨌든 매우 주의하고 또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또 상해를 입힌 경우입니다. 상해 아무것도 아니겠죠. 상해는 단순하게 긁히기도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상해를 입힌 경우에도 1년 이상의 징역, 15년 이하의 징역. 무섭죠.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분위기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악법이라도 할 수도 있는데요. 이것은 반드시 좀 시정되고 좀 뭔가 변화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만 어쨌든 현재는 악법이라도 법은 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매우 민감하게 대응하고 또 대응을 해야 할 것입니다. 어린이는 13세 미만의 아동을 또 뜻하게 되고요. 또 합의시 주의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의시 주의사항. 나중에 주장을 번복할 수 있게 되므로 상대방의 확인서라든지 증거 또는 증언을 확보할 필요가 있죠. 요즘은 이제 워낙 핸드폰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블랙박스도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것들은 잘 확보할 수가 있겠고요. 또 주의할 점은 운전면허증이라든지 자동차 등록증을 이렇게 함부로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경찰 공무원이 아닌 이상 이것을 제3자한테 이런 것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운전하다 보면 면허증을 뺏고 이렇게 했었었는데요. 이것은 이제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서둘러서 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합의는 적절하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교통사고는 늘
후유증이 나타나기 때문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쉽게 이렇게 합의해 주지 말고, 합의를 또 보지도 말고, 그래서 과실 비율이라든지 손해액이 확정된 때, 확정이 아니더라도 비교적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을 때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겠습니다. 교통사고는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사실은 서로 잘못이 원인이 되어서 발생한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손해액이라든지 과실 비율이 정확하게 얼마인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함부로 각서라든지 차용증 등을 써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운전자라는 아무리 주의를 기울여도 누구나 사고를 낼 수가 있게 됩니다. 미리부터 핵심 내용을 인지하고 대응을 하고 어쩔 수 없는 것은 그렇지만 받아들이고 인간적으로 합리적으로 해결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주의할 것은 어떤 경우든지 뺑소니를 치고서는 절대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100% 잡히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지만 그 순간에는 이렇게 두려워서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도망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든지 100% 잡히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경우든지 뺑소니 이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119에다 신고하고 또 2차 사고 이것은 아주 심각한 바로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주의해서 또 특히 고속도로의 경우 더욱더 주의해서 사고 발생 시에는 비상등을 켜고 뒷문의 트렁크만 열고 차량을 이동시키지 말고 그대로 놓고 그 다음에 도로 밖으로 나와서 신고한다.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울러서 또 하나 가장 또 유의할 점은요. 그 스콜존에서 이제 민식이법이 아주 매우 엄격하기 때문에 민식이법이 아주 특별히 진짜 이게 엄격하기 때문에 주의하고 또 주의를 해야 됩니다. 어쨌든 현재로서는 아주 매우 잘못된 법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법이 완화가 될 때까지 물론 이제 완화가 되더라도 물론 주의를 해야 되겠죠. 어린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스콜존 지역이 너무 많습니다. 시내를 다니다 보면. 근데 거기에서 상해만 나더라도 이게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게 그 3년 이상 징역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1년 이상 15년 이게 뭐 대단한 법이죠. 이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을 취하기 때문에 심각한 상해 이거 별거 아닙니다. 그래서 1년 이상 징역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심각한 일이죠. 그래서 아주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더더욱이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는 무기징역까지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를 해야 될 것이고요. 어쨌든 늘 안전 운전하시고 늘 건강하시고 행복한 삶을 이루시길 간절하게 원하겠습니다.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 좋아요, 알람 설정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도 참신하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